잠깐, 스크롤 내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4년간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 아래에도 혹시 3분 후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거예요. 2024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4년 된 이 아파트는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화단을 파던 작업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업자 김 씨는 삽으로 화단을 파다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플라스틱 봉지였죠. 안에는 낡은 지갑, 신분증, 그리고 집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신분증 사진 속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그런데 이상했던 건 신분증 발급 일자가 2000년이었어요. 24년 전이죠. 작업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2000년 3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24년 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하려던 순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박민수요? 그분 지금 302호에 살고 계신데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경찰은 즉시 302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어요. 박민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24년 전 실종된 30대 남성이라면 지금 50대 중반이 맞지만 그렇다면 화단에 묻힌 물건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박민수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제 물건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그는 24년 전 이사 올 때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종 신고는 왜 된 걸까요? 경찰이 조사해보니 더욱 기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수 씨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는 24년 전 실제로 3개월간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나타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 기록이었어요. 박민수 씨는 24년 전 심각한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 3개월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들이 화단에 묻힌 이유는 누가 묻었을까요? 경찰이 화단을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더 많은 개인 물건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지갑과 신분증들. 모두 20년 전후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총 7명분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 7명 모두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모두 실종 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안전한가요? 새벽 3시 당신이 깊이 잠든 그 시간. 누군가는 홀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면 새벽 배달을 절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배달 기사라면 빈 집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5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그 순간들이 떠오를 거예요. 김 씨는 3년차 배달 기사입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가족을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죠. 새벽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급이 높고 도로가 한산해서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벽 배달에는 낮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꺼진 가로등,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김 씨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새벽 배달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했어요. 야근하는 직장인들, 새벽까지 깨어있는 대학생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주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하나 남았죠. 오래된 15층짜리 아파트 단지 1003호.
주문 내역을 보니 치킨 한 마리와 콜라 2병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주문이었죠. 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들은 몇몇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유독 103동만은 완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거든요. 새벽이어도 보통은 누군가의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정도는 들리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0층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층과 달리 센서등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김 씨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가 이상하게 길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걸어가면서 문번호들을 확인했죠. 1001호, 1002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문 앞에 신발이나 우유곽,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1003호 주변만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김 씨는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배달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1003호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마치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끄는 소리 같았어요. 김 씨는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평범한 벨소리였죠.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김 씨는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끄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문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인가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런 고객들이 있거든요. 문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복도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도 없는 복도인데 말이죠. 김 씨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작고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5분 정도 더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현관만 보였죠.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여보세요? 배달 왔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겠지만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결국 한 발짝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냄새 같기도 했어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대답이 들려왔어요. 침실로 와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 손전등으로 집 안을 비춰봤습니다. 거실은 이상했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벽지도 곳곳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였습니다. 침실 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김 씨는 발걸음을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액자만 있고 사진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사진들을 모두 뜯어낸 것 같았어요.
침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침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침대도 옷장도 심지어 커튼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방이었죠. 하지만 바닥에는 뭔가 있었어요. 김 씨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닥에 큰 얼룩이 있었어요. 검은색 얼룩이었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얼룩 주변으로 발자국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씨는 급히 돌아봤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문으로 다가가서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잠긴 거였죠. 하지만 안에서 잠긴 게 아니라 밖에서 잠긴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아니 여러 명이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김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10층이긴 했지만 비상계단 쪽 창문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었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천사모 창문에 여러 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마치 여러 명이 창문 앞에 서서 김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배달은 포기했죠. 다음 날 도저히 궁금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천사모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사모요? 그 집은 5년 전부터 비어 있는데요. 5년 전에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주문했다고 하셨나요? 김 씨는 배달 앱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의 주문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씨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집에는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김 씨는 그 이후로 절대 그 아파트 단지로는 배달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배달을 할 때면 가끔 생각한다고 해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편의점은 늘 적막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자동문이 혼자 열렸습니다. 발소리는 없었고 문만 천천히 닫히더군요. 그리고 계산대 위에는 방금 올려놓은 듯한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컵라면이 선반에서 툭 하고 떨어져 계산대 위로 굴러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의점 내부의 모든 형광등이 동시에 깜빡였죠. 겁을 참고 전자레인지를 열었는데 안에는 뜨겁게 데워진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지도 않았는데 따끈한 김이 아직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영수증이었습니다. 카운터 옆 프린터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됐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 번호 404 결제 완료. 근데 제 편의점엔 번호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제 금액은 0원. 그리고 결제 방식은 사라진 카드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폐점된 편의점 영상 아닌가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분명히 정상 영업 중이었는데 경찰 말로는 이 건물이 10년 전 불에 다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새벽 3시마다 자동문은 혼자 열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엔 늘 똑같이 컵라면 한 개가 놓여 있었죠. 혹시 당신은 새벽에 편의점에 간 적 있나요? 그때 계산대에 정말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매일 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김 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이사를 간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18년 5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김 씨 슈퍼에 들른 주민이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휴가라도 갔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슈퍼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민들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슈퍼 안 불빛이 매일 밤 12시 딱 그 시간에만 켜졌다 꺼진다는 거예요. 궁금해진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자정 무렵 가게 불이 켜지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자가 김 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키도 더 크고 체격도 달랐죠. 하지만 경찰이 조사했을 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이라며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상한 소문만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죠. 몇몇 주민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 슈퍼가 있던 자리는 원래 1990년대에 다른 슈퍼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 슈퍼 역시 주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 자리에 가게 열면 오래 못 버틴다, 다 사라진다. 믿거나 말거나 한 괴담처럼 전해지던 말이었는데 현실이 된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쯤 뒤 인근 고등학생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나오다 우연히 김 씨를 봤다고 합니다. 문 닫은 슈퍼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분명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이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꺼졌고 창문을 들여다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슈퍼에 가보니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수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죠. 김 씨는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족도 친척도 누구도 연락받지 못했어요. 더 기묘한 건 슈퍼 월세가 계속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대리로 내고 있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했죠. 주민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 슈퍼 앞을 밤에 지날 때면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켜지는 걸 본다고. 여러분이라면 그 슈퍼 안에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밤길 운전이 두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한 운전자가 겪은 믿을 수 없는 고속도로 미스터리. 사라진 고속도로 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 박 씨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늘 다니던 고속도로에서 낯선 출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표시되지 않는 출구. 그런데 분명 간판까지 세워져 있었고 불빛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새로 만든 건가? 호기심이 생긴 박 씨는 그 출구로 차를 틀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출구를 빠져나가자 낯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가로등 불빛, 오래된 상점들, 그리고 사람의 인기척 하나 없는 조용한 골목. 이상한 건 모든 가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차를 몰고 마을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채 미소 짓고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차의 전조등이 번쩍 꺼졌다 켜지더니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겁이 난 박 씨는 급히 방향을 돌려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들어왔던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봐도 지도 앱을 아무리 확인해도 출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국도로 나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하지만 야근을 끝내고 나온 시각이 밤 10시였다는 걸 생각하면 불과 1시간 거리인데 무려 6시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출구 나도 본 적 있어. 근데 이상하게 다시 찾으려 하면 없어져 있더라. 더 놀라운 건 몇몇 트럭 기사들도 같은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보였다가 낮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출구. 박 씨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지도에도 없는 고속도로 출구. 그리고 그곳에서 본 아이의 미소. 혹시 당신도 밤길을 운전하다가 낯선 출구를 본 적 있나요? 그 길을 따라 들어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지금 차로 이동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앞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탈 때마다 뒷좌석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대리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어요. 야근이 잦은 편이라 늘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넘어서 회사를 나섰다고 해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평소보다 유독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형광등이 몇 개 깜빡이고 있었고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빨리 집에 가자. 김 대리는 서둘러 자기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차 주변이 평소보다 축축해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차 주위를 한 바퀴 돈 것 같은 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비도 안 왔는데 이상하네. 김 대리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혼잣말을 하며 차에 탔는데 문을 닫기도 전에 이번엔 차 지붕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김 대리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고양이겠지 아니면 뭔가 떨어진 거고.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는 순간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야 할 뒷좌석 가죽 시트 위에 동그란 물방울들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김 대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혹시 어젯밤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차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관리소 직원은 흔쾌히 어젯밤 11시경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는 김 대리가 혼자서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다가가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급히 차에 타서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김 대리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확대해 볼 수 있나요? 김 대리가 가리킨 건 바닥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자세히 보니 바닥에 발자국이 두 줄 찍혀 있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맨발 자국이 김 대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김 대리 옆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죠? 관리소 직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네요. 카메라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기묘한 발견이 있었어요. 맨발 자국이 김 대리 차 뒷문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였거든요. 마치 그 무엇인가가 뒷좌석으로 들어간 것처럼. 김 대리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라는 여성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저녁 9시경 마트에서 돌아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공기가 평소보다 차갑고 습했거든요. 마치 목욕탕에서 나온 직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차 트렁크에서 장보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똑.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차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잠겼어요.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차 안을 확인해 보니 뒷좌석 가죽 시트가 온통 젖어 있었고 창문에는 뿌연 손바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마치 누군가 나가려고 창문을 두드린 것 같은 자국들이요. 박 씨는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친정에서 잤다고 해요.
두 사건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주차장 동승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밤에 차에 타면 뒷좌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백미러로 보면 가끔 뒷좌석에 그림자 같은 게 보인다. 차에서 내리면 뒷좌석 창문에 김이 서려 있다. 더 신기한 건 이런 현상이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로 밤 10시 이후 혼자 차를 타는 사람에게만 일어났고 특히 비 온 다음 날에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은 이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전에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비 오는 날 사고였다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밤에 지하주차장에 갈 때면 꼭 이렇게 한다고 해요. 차에 타기 전에 뒷좌석을 확인하고 차에 타면 즉시 문을 잠그고 절대로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도 지하주차장에서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오늘 밤 차에 타실 때 뒷좌석이 평소보다 축축하다면, 그리고 공기가 차갑다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달빈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산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1979년 강원도 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조난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학 산악회 학생 5명이 정상에 올랐지만 하산 도중 눈밭 한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생들은 아침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으며 활기차게 출발했죠. 정상에서는 단체 사진도 남겼습니다. 그 사진 속 학생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어깨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그림자가 어렴풋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산길은 예상보다 빨리 눈이 쌓였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온다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그 순간 이후 그들의 발자취는 끊겨버렸습니다. 수색대가 파견됐을 때 이상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눈 위에 5명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이어져 있다가 갑자기 허공에서 사라진 것처럼 끊겨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텐트는 그대로였고 밥솥에는 막 지은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안에는 마지막 사진, 그리고 의미 없는 듯 흔들린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는데 확대해보니 그 흔들린 사진 구석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찍힌 시각이 학생들이 사라지기 바로 전이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 얽힌 전설을 말해왔습니다. 울음바위라 불리는 곳 근처에서 밤마다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못 돌아와. 내가 젊을 때도 3명이 그 소리 듣고 사라졌지. 실제로 수색대는 울음바위 근처에서 이상한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손자국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바위 위쪽에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가 위에서부터 바위를 긁어내린 듯한 흔적이었죠. 몇 년 뒤 같은 산을 오른 또 다른 등산객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속에는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찍힌 위치가 바로 울음바위 앞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진에 찍힌 그림자의 자세가 1979년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의 등산복 차림과 똑같았다는 사실이죠. 그 말을 들은 유가족들은 혹시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이 산에서는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산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비슷한 이들을 데려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며 그 산을 지나는 등산객들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이요. 학생들은 정말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울음바위의 전설처럼 이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이끌려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달빈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게 되실 거예요.
어느 집에 살고 있다는 김지영 씨는 5살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탓에 민준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엄마, 내 친구 서준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처음에는 어린이집 친구 이야기인 줄 알았던 지영 씨.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니 반에 서준이라는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아, 민준이가 상상의 친구를 만든 거구나. 많은 아이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고 해요. 민준이가 혼자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민준이가 빈 공간을 바라보며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서준아,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정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마치 정말 누군가의 대답을 듣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해진 건 민준이가 알 리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였다고 해요. 엄마, 서준이가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 오래된 자전거가 있대요. 빨간색 자전거. 엄마, 서준이네 할머니가 이 집에서 살았었대요.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지영 씨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아파트 지하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이 집의 이전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영 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궁금해진 지영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혹시 우리 집에 이전에 사신 분들 중에 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나요?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집이면 10년 전쯤에 박서준 군이라는 아이가 살았었죠.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관리소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 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민준이와 똑같은 나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아이가 빨간 자전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지하 창고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두고 가셨거든요. 그날 밤 지영 씨는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해요. 민준아, 서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한테도 알려줄 수 있을까? 민준이는 크레용을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머리, 그리고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의 모습. 엄마, 서준이는 정말 착해요. 그런데 가끔 슬퍼해요. 왜 슬퍼할까? 자기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지영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지하 창고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정말로 구석에 낡은 빨간 자전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바구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사진 속 아이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민준이와 서준이의 우정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영 씨는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이들만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연결고리. 어쩌면 서준이는 여전히 이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 뒤 민준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서준이가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안 올 거래요. 하지만 민준이랑 친구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해달래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서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상상의 친구들. 정말 모두 상상일까요? 여러분의 아이도 혹시 새로운 친구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달빛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